아놀드예요.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쓸데없는 걸 구매했나 보네요. 그게 왜 필요한 거죠? 현실에서 마인크래프트를 만들 거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마인크래프트가 테트리스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린 게임인 걸 아시나요? 그리고 첫 번째 버전은 6일 만에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뭐가 나은가요? 마인크래프트 아니면 현실. 삶이 너무 힘들 때 쉬운 모드로 설정할 수 있다면 좋긴 하겠네요. 여기선 무서운 거나 배고픔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재미도 같이 사라졌네요. 서바이벌 모드를 실행해봐요. 현실 세계와 같아요. 음식을 찾고 집을 짓고 보호를 하면서 경험치를 쌓아야 하죠. 당연히 게임에서 하는 게 훨씬 쉬워요. 픽셀 도끼로 공중에 떠있는 나무도 자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돌도 단 몇 초 만에 제거할 수 있죠. 하루는 고작 20분 만에 흐르고요. 그리고 당신의 픽셀 얼굴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어요. 음식을 원하는 만큼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니 이건 대단해요. 어떤 계절에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고 옷도 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대신 선인장을 사용하면 어떤 물건도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지루할 땐 양의 이름을 바꿔주면 여러 색으로 화려하게 빛날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길거리에도 양이 돌아다녀요. 마인크래프트라는 걸 잊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갈까요? 아 맞다. 집을 빼앗기거나 부서지는 건 일상인 걸 말 안 했네요. 게임은 끝난 것 같아요. 인간들은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 그런데 저게 정말 무서운 거야? 나는 바지에 실내를 했어. 그건 절대 마시지 마. 벌써 10,000시간이나 있었는데 안 무서워 보이네? 그럼 중력도 없애보자. 우주에 있는 것처럼. 그래요 아놀드. 우주 게임을 할 준비가 됐나요? 아니면 그냥 나는 거라도요. 지구에선 중력이 당신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점프하고 날아가는 것이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 충분한 속도를 얻을 수 있다면 지구의 중력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력과 관성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지구 주위를 무중력 상태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어요. 무중력 상태로 돌아다니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아함이 부족한 당신이라면 더욱이요. 오, 새로운 연료를 발견한 건가요? 황화수소. 몬스터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도 비행 훈련을 못 받은 건 마찬가지네요. 조심해요 아놀드. 위험해진 것 같은데요. 열린 자물쇠로 인해 가스 밸런스가 엉망입니다. 수트를 입어야 돼요. 만세, 해냈어요. 하지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괴물이 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이대로는 오히려 괴물이 겁에 질리겠어요. 당신은 귀머거리가 아니에요 아놀드. 소리는 진공 상태에서 이동 못한다고요. 소리는 파동으로 이동해요. 진동하는 물체는 진동을 인접한 분자나 입자에 전달합니다. 우주에서는 공기 분자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진동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공기도 소리도 없죠. 그냥 옷장에 앉아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걸리지 않을 때까지요. 휴스턴, 문제가 생겼다. 여기가 마지막 문인가요? 뒤엔 뭐가 있을까요? 어몽어스 파티를 하고 있죠. 어몽어스는 5억 명의 플레이어들이 즐기는 인기 있는 게임이에요. 역사상 이렇게 플레이어 수가 많은 게임은 처음입니다. 플레이어 97%는 무료 모바일 버전을 사용하지만 수익 대부분은 유료 PC 버전에서 생성된답니다. 물론 우리는 무료 버전을 이용하고 있죠. 무료라면 저도 하죠. 갈색을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색은 쫓겨날 활력이 65%나 낮거든요. 투표할 때 90% 이상 까만색만이 쫓겨나곤 하죠. 물론 아놀드의 색깔이죠. 게임을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언제든 죽임을 당할 수 벌써 누군가 죽었네요. 괜찮아요. 여긴 탐정들이 많으니까 아놀드가 임포스터 아닌 것은 다 알겠죠? 이런, 모두 아놀드만 노리고 있네요. 우주로 쫓겨나기 전에 어서 도망가야 해요 아놀드. 아놀드가 임포스터가 아니란 걸 증명하기 위해선 게임의 미션을 깨야 합니다. 이런, 이쪽엔 벌써 누군가 있네요. 커플을 방해하지 말죠 우리. 새로운 미션이 있어요. 전기실에서 화재를 진압해야 합니다. 성공했나요? 아놀드를 믿는군요. 자 어서요. 이 플레이어를 도와주죠. 소화기가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군가 아놀드에게 누명을 씌우는 게 분명해요.
게다가 통계에 따르면 전기실과 관리실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놀드가 정말 임포스터라면 엔진을 폭파하고 이기면 되겠죠? 안 되잖아요. 멋져요, 아놀드. 임포스터가 아니에요. 축하해요. 하지만 조심. 딱 걸렸다. 정말 재밌었지만 우린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만 하겠죠? 아놀드가 확실히 임포스터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 진짜 임포스터를 찾아야겠죠? 임포스터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다고요. 아놀드가 배운 교훈이에요. 아놀드, 어몽어스의 친구란 존재하지 않아요. 게임을 너무 오래 한 것 같은데요? 빨리 자러 가는 게 좋겠어요. 잘 자요, 아놀드. 엄마야. 하루 종일 게임을 했다면 몸이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죠. 너무 신난 나머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위에 눌리는 것처럼요. 렘 수면은 신체가 고정된 상태입니다. 수면 마비로 뇌는 깨어나고 근육은 얼어붙어서 보고 들을 수는 있지만 움직일 수는 없어요. 이때 환각이 일어나고 악마가 위에 앉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제야 풀렸네요. 왜 그래요, 아놀드? 어두운 곳에서 자는 게 무섭나요? 세상의 인구 중 10% 정도는 야간 공포증을 겪는다고 해요. 어두움을 무서워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 특성이 유전적으로 생겼다고 믿어요. 우리 조상들은 야행성 포식자에게 먹히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은 어둠 속에서 가장 끔찍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창문 뒤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세상에서 가장 쉽게 놀라는 겁쟁이를 뽑는다면 아놀드 당신이 1등일 거예요. 모든 두려움은 뇌의 편도체에서 형성됩니다. 이 조그마한 1.5cm 자루에서 공포심이 만들어져요. 우르바흐 비애병으로 사람의 편도체가 파괴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공포 반응을 영구적으로 비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아놀드의 케이스와는 확실히 다른 것 같네요. 당신은 전부 다 무서워하니까요. 자기 그림자도요. 그래요. 불을 켜줄게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도록 해요. 하지만 불을 켠 채로 자는 것도 좋지만은 않아요. 수면 중에 생성되는 멜라토닌의 양을 억제하여 과체중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어떤 걸 선택할지는 정해졌나요? 뚱뚱한 비둘기가 되지 않으려면 어둠 속에서 잠을 자야 해요. 네, 누가 방에 있는 것 같을 때 잠에 드는 건 쉽지 않지만 그냥 상상뿐일 거예요. 아닌가요? 무슨 일이죠? 저런 모든 게 버그처럼 이상해지고 있어요. 가상세계와 현실을 구분하는 건 매일 어려워지고 있죠. 오, 데자뷰. 진정해요, 멍청이 아놀드. 길고양이가 음식을 찾으러 온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정말 주위 모든 게 시뮬레이션일까요? 진정해요, 아놀드. 착시 현상일 뿐이에요. 보는 시각을 바꾸면 모든 게 맞아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결국 진실을 말하자면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은 뇌의 상상의 산물일 뿐입니다. 망막에 들어오는 빛은 시각적 이미지 처리 시스템의 정보를 전송하는 임펄스로 변환됩니다. 거기에서 신호는 뇌로 이동하고 보이는 대로 보는 거죠. 그리고 우와, 정말 예쁘네요. 또 글리치인가요? 아니면 트렌드 마케팅일까요?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정신이 이상해진다고 느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이런 건 녹화를 해야겠네요. 하지만 핸드폰은 주머니에서 조심히 꺼내세요. 경찰이 무기에 손을 뻗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착시 현상은 이렇게 뇌간의 망상 형성이 흥분될 때 일어나요. 잠깐, 어디 가는 거예요? 아놀드? 이 사람은 누구죠? 안 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건 매트릭스가 아니라고요. 나쁜 생각이에요, 아놀드. 전설적인 트릴로지의 속편을 만드는 것만큼요. 오늘 영상은 환각이에요. 모든 효과는 300배나 강해졌네요. 그리고 아놀드의 뇌는 엉망이 됐어요. 바로 이 모습처럼요. 구급대원들에게 맡기는 게 좋겠네요. 무슨 일이죠? 이제 저도 문제가 생겼나요?
아니산 콘니치와. 코스프레 세계에도 스타가 존재해요. 이 여자는 이나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50만이에요. 그리고 시간당 32불을 번다고 하네요. 1년에 27만 8천 불이에요. 잠깐, 어디 간 거죠? 저기에요. 아놀드, 도망치게 두지 마세요. 우와, 세이코 시도리. 전 스카이 스쿼드 대장이네요. 어린 시절 청군에 입대해서 사신, 흡혈귀, 해적과 걸스앤 판처로부터 조국을 지켰어요. 그의 친구들이 모두 그에게서 등을 돌렸을 때 그는 그의 내면에 어둠과 함께 홀로 남았었죠. 아놀드, 지금 가장 유명한 애니메이션 장르인 소년에 있어요. 소년 만화는 바닥에서 시작해서 정상에 도달해 마침내 상대를 물리치는 영웅의 이야기죠. 당신은 더 강해지고 그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 열심히 훈련해야 합니다. 전진만 가능하고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문화도요. 주인공의 중요한 시기거든요. 네, 말하는 걸 잊었네요. 여기선 모든 여자들이 완벽해요. 일부 남성은 진짜 자신의 상대와 애니메이션을 비교하곤 했는데 종종 이 경쟁에서 와이프가 이기기도 했어요. 상상이 안 해가요. 아놀드, 당신은 여기 오기 위해 태어난 것 같네요. 이런 유토피아는 메카와 괴수 장르의 건담만이 막을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먼저 만화가 그려져야 해요. 만화책과 똑같고 반대로 읽을 뿐이죠. 일본에선 화장지보다 만화를 인쇄한 종이가 더 많대요. 애니메이션은 값싼 애니메이션에서부터 번성하는 산업으로 성장했어요. 기다려요. 그 두 명은 당신의 이복자매예요. 하지만 어떤 장르에서는 허락되기도 하니까요. 저기 있네요. 이 결투를 위해 준비한 거예요. 방카이를 해방하고 분노를 낭비하지 마세요. 하지메, 건국 거인의 힘을 활용하고 당신의 리아수를 제어해요. 세이코 시도리는 약해요. 남아있는 건 어둠뿐이고 당신은 우정이 준 빛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뭘 위한 건지 잘 기억하고 아무도 당신을 넘어뜨리게 하지 말아요. 아놀드, 대단해요. 또 기회를 날려버리네요. 이제 운명의 상대를 만나기 위해 3가지의 미션을 성공해야 해요. 살아남기라도 해봐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작은 뇌, 약한 손, 패스트푸드 러버. 현실과 똑같은데요. 캐릭터를 고르세요. 데이트에 빈손으로 갈 건가요? 뭐라도 찾아봐요, 아놀드. 우와, 세상에서 가장 큰 꽃? 상한 고기 냄새가 나네요. 여자친구가 파리라면 이 향을 좋아하겠지만 말이에요. 여기 귀여운 생물들은 말라리아나 탄저병, 설사를 일으키게 할 거예요. 별거 아니죠. 저런, 이미 시작됐나요? 정글에는 공중 화장실이 많지 않지만 조상들이 했던 방법이 있어요. 이쪽은 청소부예요. 악취가 나는 모든 것을 노리죠. 씻는 건 아침에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넝쿨을 잡아요. 코끼리도 버틸 수 있어요. 1.5시간 후면 비단뱀의 위액이 뼈를 완전히 소화해요. 배를 자르려면 칼이 필요합니다. 여자와 데이트를 하려다 비단뱀과 만나버렸네요. 비단뱀을 잡았어요. 안에 뭐가 있는지 볼까요? 여기 전문가는 저뿐이에요. 이제 도망치세요. 재정비를 해봐요. 곧 데이트를 할 건데 점액과 슬라임으로 덮여있잖아요. 잘 살아남았고 손가락 하나 잃지 않았어요. 주만지. 뭐야, 진짜예요? 드디어 만나는 건가요?
역시나네요. 너무 우울해하지 말아요. 세계보건기구,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3억 명 정도로 추산돼요. 전 세계 인구의 약 4%에 해당되죠. 우울증은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및 도파민과 같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물질이 없으면 좋아하는 활동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회색으로 변하죠. 가끔은 자극적인 결말을 맺기도 하고요. 멍청한 짓은 하지 마세요, 아놀드. 저희는 유튜브에 팬이 많다고요. 그러지 마요. 이리 와요, 친구. 제가 안아줄게요. 우울증은 그냥 기분의 변화가 아닌 병이에요. 치료하려면 의사, 가급적이면 정신과 의사와 상의를 해야 하죠.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부는 중독성이 있으니 조심해야 돼요. 운동을 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운동은 우울증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먹는 것도 바꾸고요. 다크 초콜릿과 해산물, 견과류와 과일을 먹어요. 친구도 만나세요. 반려동물을 키우고 공원을 산책하세요. 신경계의 모든 것이 안정되고 행복 호르몬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으니 세상은 새로운 색으로 반짝입니다. 그리고 좋은 몸도 생겼어요. 여자들이 쳐다보는 것 좀 봐요. 설마 수지인가요? 만날 준비가 됐대요. 빨리 답장해요.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고요. 히론,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를 강하게 맞아서 제이콥이 깨어났어요. 아놀드의 또 다른 자아. 전문적인 용어로는 그의 분신이요.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고도 불려요. 이 병이 있으면 환자의 몸의 힘은 완전히 다른 성격에 포착됩니다. 장애의 원인으론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있죠. 아이는 나쁜 사건에 대한 기억을 차단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제이콥은 소심한 아놀드와 달리 복합적인 컴플렉스에 시달리지 않아요. 그는 겁이 없고 섹시하면서 그를 멈출 수 있는 건 없어요. 타가야만큼 성질 급한 사람도 흥미를 가지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가 있어요. 제이콥은 네팔 동부에서만 공통되는 언어인 두미만 말할 수 있습니다. 분신은 종종 의사소통의 언어에서 자신의 주요 성격과 다르거든요. 성별, 나이, 국적과 IQ까지. 그리고 특히 특이한 경우 다른 자아는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종교적인 인물도 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자아의 최대 수는 미국 범죄자인 빌리 밀리건에게 확인되었습니다. 무려 24가지의 개성 넘치는 자아였어요. 빌리는 저지른 범죄가 자신도 모르는 자아 중 하나에 의해 저질러졌기 때문에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해요. 아놀드, 당신이 한 일을 보세요.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하고 병원으로 가는 건가요? 하지만 분리된 성격은 정신분열증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치료법이 없다고요. 그건 뭐죠? 타가이의 문자? 당장 자기한테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아놀드 속에는 한 명만 존재해야 해요. 뭐 드디어 끝이 난 것 같아요. 좋은 아침 아니피그. 봐요, 유명한 페퍼피그 가족이에요. 운이 정말 좋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을 해보고 싶을 거예요. 매너는 어디 있나요, 아놀드? 페퍼 가족은 매우 보수적이고 지능적인 영국 주민이에요. 절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페퍼피그 시리즈는 4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180개국에서 상영되었습니다. 연 매출이 10억 달러 돌파라니. 알카포네와 그의 시카고 갱단이 벌어들인 금액과 거의 같습니다. 이 기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은 건 아니죠? 이제 진짜 만화 속 모습이 보이네요. 엄마는 숟가락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페파는 아빠의 몸무게를 놀립니다. 3분짜리 시리즈의 형식은 빠르게 청중을 사로잡았고 이 시간 동안 작가들은 친숙하고 일상적인 상황을 보여주며 아이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아놀드, 이게 그 유명한 웅덩이 점프예요. 다들 자기 신발을 신고 있어요. 잠깐, 어디 가요? 이미 얘기했잖아요. 아놀드, 경찰은 도움이 안 돼요. 여긴 가족의 친구인 토끼씨가 일하거든요.
결국 으스스하고 흥미로운 게임을 하겠네요. 배고픈 돼지. 페파의 인기는 쇼를 넘어 훨씬 커졌으며 단 1년 만에 회사는 이게 무슨 일이죠? 그래요 아놀드, 이제 충분하네요. 몸 조심하세요 친구. 우리 과학쇼에서 여러 차례 순간 이동을 해봤죠. 순간 이동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시간을 여행하는 법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웜홀부터 시작하죠. 어디를 꼭 가보고 싶었어요? 호주라고요? 문제없죠. 어서 타요. 웜홀은 4차원의 공간을 통과하는 터널로서 이론적으로 단 몇 초 만에 아놀드를 우주의 그 어떤 지점에도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은 상대적이죠. 아놀드에게는 몇 초밖에 지나지 않아도 지구에서는 수십 년이 지날 수 있죠. 축하해요 아놀드. 2050년 호주에 도착했어요. 좀 불편하죠? 그리고 움직여야 한다면 어떻게 하죠? 바로 양자 순간 이동이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의 몸은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세포는 100조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각 원자에는 미세한 입자들이 있어요. 양자는 아주 먼 거리를 순간 이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양자 순간 이동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죠? 오, 이게 누구예요? 릭과 모티네요. 아놀드, 받아봐요. 이들의 도움을 받아 우주 어떤 곳에도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평행 세계도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순간 이동 장치가 준비되면 안으로 들어가요. 혼자만 타야 해요. 잘 가요 아놀드. 양자 순간 이동을 하면 원래의 몸은 죽게 되고 목적지에서 복제된 몸이 만들어지죠. 아놀드는 아쉬울 게 없죠. 와, 말했잖아요. 부스 안에 들어갈 때 혼자여야 한다고. 함부로 손대지 말아요.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전갈의 DNA와 혼합된 아놀드의 DNA가 인공위성을 통해 전달되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전갈인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C137 차원 세계를 파괴했어요 아놀드. 릭과 모티는 돌연변이가 없는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기회는 2번뿐이에요. 아놀드가 이 세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보지 않는 게 낫겠어요. 어서 호주로 돌아가죠. 다행히도 아놀드의 양성 데이터를 저장해 두어서 아놀드의 쓸모없는 몸을 복구시킬 수 있어요. 오, 저런. 사람들이 상상하는 밝은 미래와는 다르네요. 2050년에는 지구온난화로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인구가 100억 명으로 늘게 될 테니까요. 인구가 너무 많아져 깨끗한 물이 부족하게 됐죠.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들은 펩시 전쟁을 시작하게 돼요. 믿어지나요? 지구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사람들은 펩시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우리 미션으로 돌아가요. 2050년에는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인공 임플란트가 있죠. 인간의 적인 드론들은 10km 거리에서도 임플란트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놀드는 2050년 기준으로 가장 찾기 힘들고 무적인 사람이 돼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용사들이여 모여라. 자, 아놀드, 북쪽에 적군이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전자기 총에 의해 길이 막혔어요. 발사 무기 대신 전기 자극을 쏘는 거예요. 속도는 무려 시간당 7,000km에 달하죠. 숨을 곳을 찾아야 해요. 어서요. 지하로 내려가죠. 총은 피했지만 다른 문제가 있어요 아놀드. 스캐너로 드론을 감지할 수 있죠. 걱정하지 말아요 아놀드. 잊지 않았죠? 드론은 아놀드를 몰라봐요. 빨리 저쪽으로 가서 전원을 끄는 거예요. 잘했어요 아놀드. 미래는 아놀드 같은 사람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네요. 계속 가요. 거의 다 왔어요. 자, 다시 올라가야 할 시간이에요. 아놀드, 주위에 적이 많아요. 엑소수트 속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하면 슈퍼 군인이 되어 장거리도 무리 없이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신체 활동이 이전보다 20배는 더 수월해질 거예요. 이제 아놀드는 무적이에요. 이제 조작법만 알아내면 되겠죠. 아놀드, 안 돼요! 미래의 아놀드를 죽여버렸어요. 이런, 슬퍼할 시간은 없죠. 적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플레임 트로어가 있어요. 사용해요. 그렇죠. 할리우드에서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오, 아놀드 조심해요. 로켓이에요. 그럼 모두가 아는 유명한 게임을 해볼까요? 바닥이 용암이에요. 하지만 진짜 용암이라고요. 멋지지 않나요?
평범한 아이들의 놀이가 세계적인 재앙으로 변했네요. 절대 만지지 마세요, 아놀드. 용암의 온도는 섭씨 1200도에 이른다고요. 주위에 보이는 물건을 사용해서 움직여도 되지만 기억해요. 의자는 3초 만에 타버릴 거고 침대는 5초 만에, TV는 광고 하나보다도 더 빨리 사라질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 봐요. 조심, 떨어지면 안 돼요. 용암에 빠지면 모든 신경 종말이 파괴되고 피와 지방이 끓는 심각한 화상을 입을 거예요. 하지만 긍정적으론 용암이 어떻게 당신을 뼛속까지 태우는지 느낄 시간조차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정신 차려봐요. 이런 멍청이. 금속은 언제나 가장 빠르게 가열되는 걸 모르나요? 그래도 진정해요. 떨어져도 익사하는 게 아니에요. 용암은 보기보다 액체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콘크리트보다도 밀도가 높다고 해요. 하지만 그 위를 걸으려면 지질학자들이 사용하는 특별한 성면 장화만 있으면 됩니다. 우와, 계속 뜨거워져요. 이 온도라면 바다의 모든 물이 끓고 거대한 생선 수프처럼 변할 거예요. 세계의 마지막 물고기를 구할 때입니다. 하지만 정말 최악은 뜨거운 용암이 아니라 식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온도가 떨어지면 용암은 증기와 가스의 산성 구름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엔 인간에게 위험한 작은 유리 입자들이 들어있죠. 걱정 말아요. 곧 전 세계가 하와이처럼 변할 거니까요. 신사숙녀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무료로 달 여행을 떠나게 될 행운의 여행자는 2871번입니다. 여기 운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놀드예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평균 거리는 38만 4,467km이고 달은 매년 3.5cm씩 멀어집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달 표면을 밟은 사람은 단 12명이라서 당신은 13번째가 될 거예요. 네, 운이 좋은 숫자는 아니지만 상상해봐요. 달에 당신 혼자 서 있는걸요. 네, 여긴 마이애미가 아니라 온도는 섭씨 영하 173도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지구보다 200배 더 높은 방사선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복은 꼭 착용하세요. 하지만 관광객으로서 호텔에 체크인을 할 수 있어요. 건설 예정은 2025년이긴 하지만요. 그럼 한번 둘러볼까요? 우주 비행사들이 남겨둔 멋진 기계들이 남아있네요. 아놀드, 루나 로버에 타서 엔진을 켜고 운전해봐요. 믿거나 말거나 달에도 바다가 있어요. 하지만 물이 아닌 굳어진 라바로 되어 있죠. 아놀드, 그쪽이 아니에요. 브레이크를 밟아요. 축하해요, 아놀드. 방금 중국산 U2 로버를 망가뜨렸어요. 우주복도 망가졌네요. 안 돼. 휴스턴, 문제가 생겼어요. 걱정 마세요, 아놀드. 도움이 올 거예요. 네, 한 3일 정도 걸릴 거긴 하지만요.